요 세 가지 질문은 제가 무슨 자기계발서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질문들이 아니고 인지행동 치료를 만든 아론백이 자기의 그간의 인지행동 치료를 딱 요약하면 인지행동 치료란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하는 과정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먼저 불안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우선 우리는 지금 생각의 내용을 다룰 텐데 이 모든 이야기의 목적은 생각은 믿을만 하지 않다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틀린 생각을 고쳐먹고 올바른 생각을 가지자 이런 게 아니라 생각 자체를 의심해보기 위해서 생각을 다뤄보고 있는 것 뿐이다 라는 걸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푼을 다시 새기고, 자, 여기 팝콘 조각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을 팝콘으로 비유를 많이 드는데 팝콘 조각 생각이 있어요. 팝콘으로 비유되는 우리 생각은 팝콘 기계에서 팝콘이 정신없이 튀어오르는 것처럼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무작위적으로 내 마음속에 튀어오른다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이상적인 모습은 이런 거였어요. 멋지게 그런 생각들을 하나의 심리적인 사건으로 바라보고 어떤 생각이 떠올라도 그런 생각이 떠올랐군 하면서 거리를 두는 되게 멋있는 성숙한 그런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다 똑같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거리를 두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습니다. 팝콘 조각이 떠오르면 와 팝콘이다 하면서 달려들기 마련이죠. 그리고 또 때로는 이런 생각 좀 안 할 수 없나, 비유적으로 이놈의 팝콘 좀 그만 만들어줘라 이러면서 끊임없이 마음과 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바에는 생각은 심리적인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생각 자체를 한번 공략해 보자는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놈이 얼마나 임의적이고 부정확한지 진짜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해서 다음번에 비슷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거기에 달려들지 말고 또 그런 생각이 떠올랐네 정도로 알아차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에 주의를 둘 수 있도록 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과의 관계라는 것. 우리는 그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을 먼저 확실히 하고 시작해 볼게요. 제가 지난 라이브에서 생각의 근거를 검증하는 방법, 자기 객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비슷한 테크닉을 하나 배우긴 할 텐데요. 오늘은 불안의 확률을 계산해보는 방법, 그런 방법을 배워볼 텐데, 근데 이제 그 모든 작업들, 그 모든 테크닉들 이런 것들을 하면 일상 속에서 바로 적용시키기가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디스턴싱에서 코치진이랑 이런 얘기들을 같이 할 때는 괜찮은데 일상에 적용시키기 어렵다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과정을 축약해서 중요한 세 가지 질문만 스스로에게 묻는 방식으로 제가 축약 버전의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초보 유튜버 홍모 씨가 있습니다. 이 홍모 씨의 컴퓨터 앞에는, 실제 제 컴퓨터 앞에는 모니터가 두 개가 있어요. 1번 모니터에서는 PPT 발표 화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그 1번 화면을 보고 발표를 하고 있겠죠. 그리고 2번 모니터에는 사람들의 실시간 반응이 있습니다. 이 실시간 반응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몇 명 들어와 있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적은 채팅을 볼 수 있는 대시보드가 띄워져 있어요. 이제 라이브를 시작하고 한 30명 정도가 들어왔다고 가정해 볼까요? 이때까지는 제가 아무 문제 없이 라이브를 잘 진행합니다. 어쩌면 나 좀 잘하는 것 같은데 뭔가 말이 안 꼬이는데 이런 착각을 하면서 열심히 라이브를 진행하죠. 그러다가 저도 이제 아무래도 정신건강, 정신의학을 얘기하는 채널이다 보니까 코미디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설명을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는 없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2번 모니터에서 사람들이 막 나가는 게 보이는 겁니다. 3명이 나갔다 이제 이런 게 보인 거죠.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준비해왔던 얘기 다 하려고 하던 찰나 4명이 더 나갑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슬슬 발표에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하겠죠. 혹시 아무도 못 알아듣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초조하던 찰나 다시 4명이 훅 나가버리고 이제 발표에 전혀 집중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화예요, 실화. 진짜 라이브를 하다 보면 이런 순간들이 제법 있습니다. 갑자기 확 나가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 이렇게 착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도무지 그 팝콘 조각이 잘 안 떨쳐져서 배운 것들을 적용시켜 보려고 하는데 제가 근거를 찾고 이 상황에서 확률을 계산하고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라이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긴급한 순간에 사용할 수 있는 핵심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거리두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첫 번째 질문은 증거는 무엇인가? 그 생각의 증거는 무엇인가?
이걸 빨리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이 나의 허접한 라이브 실력 때문에 나갔다고 볼 만한 증거가 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선 그게 진짜 그렇게 많이 나간 수치인지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누가 채팅으로 어렵다고 얘기했는지 확인해 볼 수도 있을 거고, 원래 라이브 시청자라고 하는 게 왔다 갔다 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설령 진짜 나갔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강냉이들, 열혈 구독자들은 나를 포기하고 나갔을 리 없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 나간 사람들은 지나가다 그냥 잠깐 들어온 심리적 사건 같은 사람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빠르게 제 생각의 근거가 뭔지를 검토해 보는 겁니다. 증거는 무엇인가? 라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답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는 잘못된 논리를 바로 분석해 볼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귀납 추론식 검증이라고 하면 발레를 하나만 찾으면 되겠죠. 내 생각과 반대되는 예시를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반대로 내가 어떤 논리적인 추론을 거쳐서 내린 결론, 연역 추론식 검증이라고 하면 나의 주장들 사이에서 논리적인 결함을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긴박한 순간에는 어떤 연역 추론을 검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예시를 빨리 떠올려 보는 게 좋아요. 발레, 내 생각과 반대되는 예시를 몇 가지 떠올려서 그 생각이 그렇게까지 정확하진 않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해보고 넘어가는 겁니다. 아니면 객관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실제 유튜버들의 라이브 성적은 어떤지 찾아본 다음에 제 상황과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장단컨대 모든 유튜버들의 평균 라이브 시청자 수 혹은 평균 구독자 수는 저보다 낮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내가 그래도 그렇게까지 못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정보를 수집해 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 생각이 맞는지 가설을 세우고 직접 시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잠시 라이브 강의 멈추고 여기 이렇게 채팅창 열어가지고 뭐 이렇게 여러분 많이 어렵나요?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되겠죠. 잠깐 멈춘다고 큰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물어보고 혼자 초조해하면서 이상하게 라이브를 망칠 바에는 이렇게 물어보고 다시 그에 맞춰서 라이브를 하는 게 100번, 1000번 더 나은 선택일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 생각을 이렇게 검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검증해보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틀리고 맞다고 하면 피드백을 얻어서 고치면 되는 거고, 아니라고 하면 다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가설을 세우고 직접 시험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빠르게 검토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그냥 다른 관점을 빠르게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우연히 그냥 시간이 겹쳐서 그런 거다. 또는 내가 라이브를 못해서 나간 건 아니야. 혹은 내가 진짜 원했던 심리, 정신 건강에 관심이 있는 시청자가 아니었을 수도 있잖아. 아니면 라이브 서버가 불안정했을 수도 있겠죠. 설령 진짜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해가 안 돼서 잠시 나간 거고 곧 돌아올 거다. 뭐 이런 시나리오도 다른 관점, 다른 해석도 쉽게 떠올려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빠르게 내가 지금 불안하고 힘든데 이 불안에 대해서, 불안한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의 증거는 뭐지? 발레를 빨리 먼저 찾아보고 그 다음에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렇게 해서 다른 해석, 다른 시나리오를 한두 개 빨리 떠올려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그러한 일이 일어나면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 그렇게 동시에 나갔다 치자.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 그 몇 명 동시에 나간다고 이 채널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열심히 듣고 있는 사람도 있다. 뭐 설령 모든 사람이 다 나가도 뭐 별로 타격은 없다. 다음번에 더 잘하면 되지 않냐? 적어도 이 방식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내가 알았으니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어떻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조금 더 세밀하게는 그래서 상황이 더 안 좋게 흘러갔을 땐 어떻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얼마나 확률이 있는데, 이렇게 물으면서 그 확률을 직접 계산해 볼 수도 있고, 설령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방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불안한 생각이 들 때면 불안을 곱씹지 말고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어떻단 말인가, 이 질문을 빠르게 떠올리고 각 질문에 답하는데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그렇게 거리두기를 잠깐 하고 불안에서 빠져나와서 그냥 다시 내가 원하는 가치에 전념하기로 선택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정신을 뺏는 진짜 많은 숫자들이 있거든요. 제 삶에는 저는 이제 스타트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매출 실적, 유튜브 실적, 유튜브 조회수, 구독자 수, 요즘은 책도 냈으니까 책 판매 실적, SNS 계정 실적, 온갖 실적들이 시간 단위로 왔다 갔다 해요. 저는 뭐 안 그러고 싶은데 자고 일어나면 또 많은 게 바뀌어 있으니까 일어나자마자 딱 그런 수치들을 보거든요. 정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반사적으로 봐요.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일 생각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숫자에 시달리면서. 제가 사업을 했을 초반부에는 이런 거 하나하나에 일휘일비할 때가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짜 저 세 가지 질문을 제법 유용하게 많이 사용해요. 그리고 정신이 산만해지고 주의가 흐트러질 때는 증거는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보는 다른 방법은 무엇인가? 만약 그렇다고 해도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이렇게 묻고 생각의 내용을 잠시 관찰해 본 뒤에 그래, 마음속에 떠오른 건 하나의 심리적 사건들 뿐이고 나는 그와 무관하게 선택을 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은 제가 무슨 자기계발서 이런 거에 따른 어떤 질문들이 아니고 인지행동 치료를 만든 아론 벡이 자기의 그간의 인지행동 치료를 딱 요약하면 인지행동 치료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래서 마음이 힘들 땐 이 세 가지 질문을 빠르게 되뇌어 보자는 게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